자,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은 그 챕터 3 해가지고 개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01번에 그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 개발 행위 허가 제도를 강의를 준비합니다. 자, 개발 행위 허가 제도. 이 개발 행위 허가 제도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그 지구 단위 계획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꼬박꼬박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요. 또 그 지구 단위 계획처럼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전문 지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파트가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 제도도 제가 그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 설명,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서 오늘 수업 듣고 나면은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그 책 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한 1년 정도 공부하신 분에게 제가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뭐죠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대답을 거의 잘 못해요. 그러니까 수험 준비를 1년 동안 하시면서 뭔가를 열심히 외웠는데 세상에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도 책 보지 않으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공부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맞죠?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를 많은 연습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받지, 허가 대상. 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길지 않게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그 개발 행위 허가할 때 그 개발 있잖아요. 이 개발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추상적으로 막연히 뭐 개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번에 내 친구가 말이야, 파주 쪽에 땅을 좀 사서 전원주택 단지로 뭐 개발했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개발이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개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개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개발이 뭐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로 미래의 신도시를 개발한다. 결국은 건축할 수 있도록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짓겠다는 건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은 건축이에요. 그다음에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것은 농지나 임야나 바다와 같은 공유 수면 위에다가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조성하든지 대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흙을 뭐 잘라내고 낮은 곳을 메워서 덮어야 되고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나중에 배워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요. 도시군 계획 사업 배웠죠? 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자,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등 이제 국토를 개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기 때문에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 됩니까? 그렇죠. 공적 개발이죠.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이것은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개발행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글자 그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즉 도시 계획과 군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이잖아요. 그러면은 도시 계획과 군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니까 이것은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 됩니까? 사적 개발이죠. 사적 개발.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서울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서울시 도시 계획에 의하지 않고 아무 곳에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해버리고, 그죠? 또 아무 곳에다가 제한 없이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해버린다면 그것은 곧 난개발과 환경 파괴,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적인 개발 행위를 이제 관할 시청과 문처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허가 제도라고 그래요. 어디서 허가 받는다고요? 그렇죠. 시청군청이죠. 시청군청에서 개발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가권자를 안 해도 되잖아. 개발행 허가는 시청군청에서 허가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개발행 허가는 시청군청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서울에서는 개발행 허가를 서울시청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 도장 찍죠? 서울특별시장 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청에 가서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되죠. 인천광역시장이 도장 찍으니까 허가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청에 가겠죠. 그러면 평창군수가 허가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권자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쪽지에 적어서 외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외우신 분이 기억하겠어요? 전체적인 제도 속에서 기억하는 거지. 다시 할게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도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등등 사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는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관할 시청과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이걸 왜 1년 동안 부동산법을 공부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뭐죠라고 물어도 말 한마디 못하냐면 설명을 잘 해드리잖아. 이해가 되잖아.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좀 말하는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말하기 위해서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른이니까, 그래도 한 몇 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해서 좀 개념을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자,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도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사적 개발을 시청 근처에 가서 허가받는 것을 개발이 허가 제도라고 합니다.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 계획과 군 계획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임의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토지 형질 변경하면은 전부 시청 근처에 가서 개발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것을 개발의 허가 제도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의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한참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개발행 허가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어떤 개발행위를 하면은 허가를 받게 될까? 허가 대상 행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개발 허가를 받게 되죠. 허가 대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 6개가 있습니다. 다음 6가지 개발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면은 허가를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 개발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6개. 여러분 교재 봅니다. 173페이지 보면은 개발 행위 허가 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니까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개발 허가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할 때는 관할 시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첫 번째 글자, 건 동그라미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공작물을 설치하면 개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의 설치, 공 동그라미 할까요? 그러면 건공 이렇게 오면 되겠네. 그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이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토석의 채취죠. 토석의 채취는 개발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석의 채취, 토 동그라미 하시죠? 토. 그리고 토지 분할이죠. 네, 토지 분할.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할 때도 임의로 분할할 수 없고요. 네, 개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첫 글자 동그라미 할까요? 여기까지. 토가 세 개죠. 그래서 건공, 토토토 이렇게 오시면 되죠. 건공, 토토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녹지지역. 자, 여러분 녹지지역 할 때 녹 동그라미 합니다. 첫 글자,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녹지지역, 녹 그리고 그 뒤에 관리지역 할 때 관 동그라미 합니다. 관리지역, 관,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동그라미 하세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몇 월,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자, 여기서 1월 할 때 1 동그라미 합니다. 1 동그라미. 그리고 쌓아놓는 행위를 한자로 바꾸면 쌓을 적자니까 적치행위가 됩니다. 적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돼요. 자, 그때 적치할 때 적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6개가 있습니다.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오죠.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옵니다.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하고 근데 잠깐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허가 대상 개발행위 6개를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암기했다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요즘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 암기 방법 가르쳐 준 것 안 나왔어요 라고 하지 말라고요. 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설명할 텐데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 뭐냐면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라 하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앞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그것이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하면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하면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임의로 사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려면은 시청군청의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이때 공작물의 설치는 뒤에 밑줄 그어두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예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법에서는 자, 첫 번째
하나는 건축물이라 그래요. 하나는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공작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나는 공작물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공통점은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통점은 둘 다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존재하면은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 실내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 보여요? 하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지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은 건축물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그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보다가 이제 홈런을 치면은 공이 포물선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고개 들고 공 따라 고개를 들 수밖에 없잖아. 하늘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지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는 것은 건축물로 봅니다. 그리고 지붕이 존재하지 않은 잠실 야구장은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공작물, 이렇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공작물 설치가 이루어지면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이죠. 토지형질 변경. 중요한 개념이죠. 토지형질 변경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교재 봅니다. 일단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형질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전답 과송등 농지라고. 이게 전답 과송등 농지라고. 여러분이 이런 땅을 샀어. 이대로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산지나 농지에다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일단 대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밀어야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산이 높으면은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흙을 잘라내는 게 뭐죠? 절토. 흙을 자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계곡이 낮은 부분은 여기 흙이나 자갈바위돌로 메워서 덮어줘야 되죠. 낮은 곳에 흙이나 자갈돌 등으로 덮어주는 게 뭐죠? 성토. 그러니까 잘라내고 낮은 곳을 메워주고 팽팽하게 고르게 된다고 집 지으려고. 이게 뭐죠? 정지한다고 하는 정지.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포장은 도로 포장이에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겉모양, 형상, 토지 겉모양을 바꾸면은 형질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수변 동그라미. 그때 공유수변이 뭐냐면은 공유수변은 강, 호수, 바다 등을 공유수변이라 그래. 이렇게 강, 호수, 바다 등 공유수변을 매립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겉모양,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형질 변경을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면은 관할시청구청에 가서 허가받는 게 개발허가 제도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농담이에요. 광대뼈가 나오면은 이렇게 뭐 깎아내고 턱도 돌리고 하잖아. 성형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죠? 절토. 그리고 코가 낮으면은 이렇게 실리콘 넣고 코를 높게 이쁘게 만들 수도 있잖아. 낮은 곳을 높게 했으니까 뭐죠? 성토. 그리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지니까 보토스 맞고 팽팽하게 고르게 되죠. 정지 작업하는 거잖아. 화장을 좀 두껍게 해서 포장. 이런 방법으로 얼굴 겉모양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럼 그 얼굴 모양을 완전히 깎고 돌리고 세우고 패고 완전히 바꾸는데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남편으로부터 개발허가 받아야 됩니까? 남편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니까 땅을 성형하는 것은 토지 형질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질 변경을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으면은 관할시청 가공처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속에 채취한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서해 바다에다가 뭐 덤프트를 세워놓고 흙을 채취하고 바닷물에 채취하고 자갈돌 채취하고 이런 것은 임의로 못해요. 그 골재 채취에 대해서 관할시청군처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이죠. 한 필재 토지였어. 이 한 필재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할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1월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도 관할 시청 건축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녹지지역에 땅이 싸니까 땅값이 싸니까 녹지지역에 땅을 좀 샀어. 창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녹지지역 위에다가 건축 야적장으로 건축 재료를 야외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를 해서 여기 녹지지역에다가 건축 야적장으로 해서 이제 건축 자재를 쌓고 이렇게 이제 비가 오지 않게 가파 등으로 덮어주잖아, 그죠? 이런 것은 전부 이제 천막으로 덮어주고 해도 이런 건 개발이 허가 없이는 못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네,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 공동물 설치, 토지 용적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하는, 쌓아놓는 이런 개발 행위를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개발허가를 안 받아도 되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이 허가대상 개발행위 6가지를 허가대상 개발행위 6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 개발행위 6개를 할 때는 관할 시청과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 17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절차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